옷을 좀 바꿔 입어가면서 같은 곳에서 우리 형이 여기 가끔 올 때 입는 건데, 앞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치료가 아, 또 보편화될 거예요. 인공지능하고 블록체인하고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도기적으로 좀 부작용은 있을 건데요. 운동이 자기한테 좀 자기 나이나 자기 체력에 맞는 정도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 과도해지면 몸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뭐 통풍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아무튼 관절이 더 빨리 망가진다거나 그럴 수가 있죠. 저는 좀 이삿짐 나르고 이런 거 나르는 게 좀 이제 슬슬 좀 뭐랄까, 제 나이보다는 나이에 비해서 좀 과한 운동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사도 이제 자기가 직접 짐을 나르는 이사를 말하는 거죠. 야, 그것도 이제 40대까지구나. 이제는 짐 나르는 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화실 이사를 이제 슬슬 그만둘 때가 됐다. 정말 한 55세까지는, 55세 정도가 되면은 집이야 포장 이사가 가능하지만 작업실 이사하고 화실 이사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게 좀 규격화돼 있지 않고 각 화가마다 특성이 있고 뭐 설치 순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 화실 이사하면은 이제 이사를 딱 한 번만 더 하고 내 전용 작업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또 이제 남의 건물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한 5, 6년 내에 이제 이사할 곳은 이사 안 해도 된다고 보증을 해주는 사람의 건물이거나 아니면 제가 사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도 참 믿을 수 없는 부분이고, 너무 이사하는 게 힘들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제가 익산 마동 창고로 쓰고 있는 거는 짐을 놓기 위해서 또 막 선반을 설치하고 엄청 했거든요. 그거 해체하는 게 싫어서 그 집을 제가 살려고 맘먹는 거예요. 다행히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니고 평당 한 150 정도 하고 거기가 50평이니까 7,500에서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제가 2년 더 쓰겠다고 300을 줬는데 2년 후에는 또 거기도 일단 전세로 좀 돌렸다가 나중에 사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거 이사하다가는 전 그림도 못하고 책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사하는 거 뭐 뜯고 하는 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람한테 맡기면은 돈도 많이 들고 너무너무 아깝고, 또 맡길 사람도 없죠. 자, 두 사람의 그 사회적 기업 자선 사업에 관여하는 두 사람이 신문에 나왔는데, 한 사람은 정주영 전 회장의 손자예요. 손자면서 체인지 메이커, 뭐 루트 임팩트, 정경선이네요. 이제 재벌 3세로서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한다라는 게 가뭄의 단비처럼 굉장히 반갑죠. 반갑고. 자, 또 한 친구는 서울대생인데, 그 폐지 줍는 노인들 그 리어카에 광고판을 설치한 끌림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서울대 사회공헌 동아리 인 액터스 학생들이 만들었네요. 소셜 벤처. 그래서 약 한 달에 10만 원 수입을 버는 그분들에게 7만 원을 추가시켰대요. 그러니까 70% 수입을 광고판을 달아가지고 더 늘게 했는데, 이제 오래 가지는 않겠죠. 그 상황이. 그분들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노력을 대학생 때부터 했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고 발굴하고 해서 더 격려하고 더 돈을 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백조의 호수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데, 이소현이네요. 이소현. 소셜 벤처 끌림 이소현 대표, 제가 한번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뭐 대표 조각가 그자비에 베이앙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인물을 각상으로 우리 줄리안 각상 이렇게 많이 그렸는데, 미대 입시 때 아그리파 각상을 제일 많이 그리죠. 미대 입시 때는 처음에 이제 기초를 배울 때, 명암 배울 때. 사실 그다지 그 고급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프랑스에서 유명한 조각가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건물 앞에 큰 환경 조각으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보통 그 환경 조각 하나는 100억이 넘죠. 100억에서 뭐 한 몇백억 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환경 조각 쪽으로 언젠가는 진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아이디어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고, 2004년에 제가 이제 그 넥타이로 조각상을 만들었거든요. 마치 넥타이가 코브라처럼 일어서가지고 넥타이들끼리 어떤 서로 대화를 하는 듯한, 넥타이를 의인화시켜서 만든 조각상이에요. 이제 조그맣게 만들었죠. 나중에 키워야 되죠. 그때 제가 그 넥타이 조각 전시를 했던 것도 나중에 이제 거대한 환경 조각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고, 그 넥타이 조각상만큼은 제가 저작권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활용해가지고 어느 그 경제신문사에 제가 그 전시회를 한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넥타이 조각상을 타이틀 전시로 해서 신문에 냈죠. 네. 그런 작업을 저는 예전부터 해봤었어요. 1995년부터 나중에 환경 조각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준비만 해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만 모아놓은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할 돈은 없어요. 여러분, 100억짜리 환경 조각을 팔려면은 거기 인부들 써야 되고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한 10억은 들어요. 작업장도 좋아야 되고. 때가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저로서는. 자, 심석희 그 선수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일이 참 많았던 거죠. 태권도 협회 이사가 태권도를 배우는 여중생 3명을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 돌려가면서 오늘은 너 이렇게 하면서 성폭행을 봉고차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 오가는 봉고차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피해를 당했던 본인이 실명으로 미투 폭로를 했습니다. 이런 아주 그 후진국 사례죠. 나중에 생활환경진흥이 되면은 어디에나 이런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생길 것이고, 남녀 둘 사이가 합의에 의한 서로 사랑하고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상황인지 어떤 협박에 의한 것인지를 감지를 하고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랑에 의한 사이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그 장면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아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미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역할이죠. 물론 과도기적으로 막 스파이하고 뭐 그건 뭐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자, 북한이요.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적이라는 표현을 지금 없애고 있는데, 이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국방백서를 다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핵에 의한 공격이 아닌 모든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를 철저히 하고 북한도 유사시에 적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표현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건 북한은 암살 특수부대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물론 이 신문이 매경도 매일경제도 살짝 보수 쪽 신문이라 거짓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더 강화하고 늘 강화하는 하에 왔으니까 북한은 특수부대를.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있대요. 특수부대를 옮기는. 그래서 북한은 북한의 핵보다 그 비행기가 제일 무섭다라고 그 이충근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의 어떤 안보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점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그리고 그런 작전은 뭐 공공연하게 서울을 점령하고 미국과 협상한다, 뭐 이런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 왔죠. 좀 느낌이 아주 시원하지만 않는데, 지금 이것도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고 있는 수소차 확대하고 데이터 AI의 30주 시장을 키우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구호가 좋은데, 인공지능 쪽은 굉장히 그 환경 자체가, 빅데이터 환경 자체가 한국이 안 좋고, 그 다음에 핀테크라든가 이런 정보 공개에 있어서 규제를 확 풀기에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을까봐 확 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데이터 AI 시장을 키우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연결망은 굉장히 인프라는 좋은데 신뢰 지수가 낮아요. 시민의 의식이 낮고 신뢰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것이 악용될까봐, 범죄에 악용될까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는 진퇴양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그 폭넓은 응용성에 보다 떨어져요. 전기차는 예를 들어 달리면서 태양에서 바로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를 이동하면서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좀 응용할 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차가 전기차로 표준화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이 수소차 시도가 좀 헛발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우려가 들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LG가 두루 좀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들어라. 돈 안 돼도 좋다. 돈 못 벌어도 좋다.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이제 LG 시그니처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작품 수준으로 만들려는 그런 주문이 계속 있어서, 이게 미래 트렌드거든요. 상품이 소비가 되는 게 아니라 작품이 소비가 되는 시대. 그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그것이 전체 플랫폼을 지배하게 되는 브랜드가, 그런 효과, 이런 거를 지금 예측해 나가고 있는 거고. 자, 가상 세계하고 현실 세계가 하나가 된 시대, AR, VR 기술로 그 가상과 현실이 모호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되어갈 것이고, 그래서 KB금융하고 LG가 첫 합작 사업이 또 블록체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상현실 세계가 이렇게 활발해지는 가운데 아주 저력 있는 작가 한 명이 누구죠? 송재정 작가네요. TVN의 현재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드라마 최초로 증강현실을 접목했죠. 근데 이 작가분이 지금 경력이 SBS 예능 작가로 데뷔한 게 1996년이요. 나랑 데뷔한 해가 똑같네. 저는 이제 그 공모전 대상 받으면서 화가로서 데뷔한 게 1996년이거든요. 데뷔 연수가 똑같네. 나이는 여기 안 나오니까 모르겠고. 나이도 저보다 살짝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는 대상 받았으니까 한 뭐 4~5살 서너 살 어리겠죠. 그래서 22년 동안 이렇게 쭉 이쪽으로 시트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경력을 쌓아와서 이렇게 가상현실이 들어간 증강현실이 들어간 드라마까지 써서 지금 굉장히 히트치고 있는데 이 친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게임을 좋아한다. 늘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소재로 삼는다예요. 그러니까 히트 쳐야지 뭐 히트 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 재밌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가인 거죠.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어라. 그거하고 같은 컨셉인 겁니다. 난 내가 즐거운 것만 한다. 이거예요. 내가 재밌어 하는 소재를 다룬다. 이런 컨셉인 거죠. 예술가 컨셉이죠. 순풍산부인과도 했었고 거침없이 하이킥 시즌 1 쭉 했었는데 이제 이런 그 감각적인 작가들, 게임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이런 감각적인 작가들하고 우리 IT 기술하고 만나서 꼭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가상현실 콘텐츠를 대량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미리. 나중에는 사람들이 가상현실 내부에서 여행을 떠나고 즐기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시대가 온단 말이죠. 그때 가상현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잘 성장한 이런 작가들의 상상력을 섞이면 안 돼요. 격려해주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화적으로 아주 풍부한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로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시도 제가 이제 백조의 호수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꼽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우리 문화가 복면가왕이 미국의 미국 폭스 채널에 케이블 폭스 채널에 그것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The Masked Singer 해가지고 그 첫 방송을 936만 명이 봐서 미국 예능 프로 첫 방송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답니다. 복면가왕이 미국에 수출이 돼서 바로 이런 문화적인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죠. 앞으로 AI 30조 시장 만들겠다. 구호예요.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한국은 블록체인도 신뢰지수가 낮아서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 돈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왜 한 거지? 미세먼지 때문에 타이에서 태국에서 물대포하고 인공 강수로 미세먼지를 지금 해소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미세먼지가 오는 날씨는 인공 강우를 한다고 해서 비가 많이 생기는 기상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이죠. 인공 강우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헬리콥터로 물을 분무하면서 헬리콥터가 돌아다녀도 그거는 뭐 아마 턱없이 그 양이 부족할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그 현재 상황에서는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패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우주복 같이 이렇게 헬멧을 쓰는 코만 이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충분히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뛰어도 숨이 안 찰 정도로 산소가 외부 산소가 깨끗한 공기가 공급될 정도의 어떤 그런 디자인, 기술력. 그리고 실내 공간은 그 우주선은 중간 공간이 있잖아요. 중간 공간에서 먼지를 털고 실내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치가 여기 열렸다가 들어가고 다시 닫히고 여기 열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공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닫히고 여기 열리면은 여기 이제 우주 공간이고 그런 것처럼 모든 실내의 중간 그걸 뭐라고 불러야지? 완충지대가 있는 형태로 건물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는 이 헬멧을 쓰고 나가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그런 패션 자체를 미세먼지 패션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좀 처음에는 웃기겠지만 미세먼지 너무 심해지면 너도 나도 그거 사서 그 헬멧 쓰고 다닐 겁니다. 단 범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가면을 못 쓰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던 것처럼 그게 나왔던 것처럼 박근혜 때 얼굴은 일단은 이 정도는 다 보일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상대가 누군지는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우주복이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중국을 완전히 한순간에 셧다운 시킬 거예요. 중국의 모든 공장을. 갈수록 심해질 텐데. 경유차를 없애고 화력발전소를 점차로 줄이겠다. 아니 어느 세월에 그거 하냐고요. 미세먼지하고 잠깐만 그 기사가 하나 어디 갔지? 약간 제가 어렸던 기사가 뭐냐면은 서울대에서 이제 그 미세먼지가 미치는 그 영향을 보니까 확실히 그 루게릭병하고 치매를 앞당기는 쪽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 것이고 미세먼지가 오면 저는 자살 충동까지 높일 수 있다 이런 그냥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한번 기사를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패션 정말 고성능 마스크 지금 보통 길거리에 쓰는 마스크 그 틈 사이로 다 들어가요. 이게 밀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밀봉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공기 그 여과기 필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거나 이민 가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제 지난 몇 년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덮치는 동향을 쭉 봤는데 제주도가 제일 낮고 아니면은 남해안에 저기 뭐 거흥, 여수, 마산, 진주 이쪽 있잖아요. 약간 남쪽에서 예전에 그 가야로 알고 있던 그 지대 남해라는 명칭도 있죠. 남해 뭐 이런데 그런 데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아니면 고지대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으로 가면 좀 그게 완화되거든요. 숲지대 그러니까 강원도나 진안 고원이나 이렇게 조금 고지대로 올라가거나 제가 지금 전주를 멀리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주변에 완주, 무주, 진안 쪽에 그 해발 500m 이상 지리산에 좀 가깝다거나 뭔가 그런데 어디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